안녕하세요. 꿈샘의 꿈샘 이윤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3가지 사랑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주기 위해선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죠.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겠지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리라는 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행하는 것들 중 오히려 아이가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죠. 아이를 위한 잔소리, 아이를 위한 조언, 아이를 위한 부모의 분주함, 아이를 위한 희생. 나는 아이를 사랑해서, 위해서 하는데 아이에게 선한 의도가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상대가 알 수 있게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그냥 귀를 열고 잘 들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질문해주는 것을 말해요. 아이는 부모의 반응에 아주 민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지 대강 듣는지 다 알아요. 어느 육아서를 보는데 관련 예시가 나오더군요. 설거지를 하는데 아이가 와서 쫑알쫑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되게 많은 부모는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듣겠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선 아이의 말에 반응해주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2가지 일을 동시에 집중해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반응을 해주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아이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생각하겠죠. 이런 경우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 조금 이따 해도 괜찮아요.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게, 얘기해보렴의 자세로 들어주세요. 중간중간 적절한 질문과 고개 끄덕임은 필수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경청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2번째는 인내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기다려준다는 건 내가 미리 다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것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는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먼저 해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마더쇼크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외국 부모와 한국 부모의 차이를 실험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저에게 매우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에게 단어 퍼즐을 맞추도록 과제를 주고 부모는 옆에서 지켜보게 하는 실험이었어요. 2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외국 부모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어떤 개입 없이 정말 지켜만 보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아주 작은 힌트만 주었고요. 지켜보며 격려해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부모는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틈만 나면 개입을 했고 거의 답을 알려주다시피 했어요. 부모들은 하나같이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가 안쓰러웠다고요. 의도는 참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에 개입하려고 하는 행동을 인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몫은 참을성 있게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은 어쩌면 월권 행위일지도 몰라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부모가 자꾸 대신 해주는 등 개입을 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빼앗게 됩니다. 그렇게 의무와 권리를 빼앗기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라게 되죠. 선택하길 두려워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할 수 없는 자신을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게 돼요. 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이미 태어난 지 몇 개월만 지나도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하길 원합니다. 이미 독립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유한 본성을 앗아가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부모인 나와 아이는 서로 다른 독립체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부모가 되면서 목표한 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에게서 잘 독립하기입니다. 아이가 제게서 잘 독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이에게서 잘 독립하는 겁니다. 위에 인내하기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이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더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나의 안쓰러움이 되는 거죠. 정서적 교감은 필요하지만 동일시는 글쎄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기질, 성격을 가진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개입을 하고 부모인 내가 생각하는 기준, 틀에 아이가 맞춰주길 요구하기 쉽겠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고 할 겁니다. 실제 자신과 만들어진 자신 사이의 괴리를 느끼며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될지도 몰라요. 가장 지양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특히 가장 정서적으로 가까운 부모에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아이로부터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와 아이가 각자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기 쉬울 테니까요.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육아 철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힘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며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키우며 매번 제 자신과 싸웁니다. 좀 더 기다려주자. 아이 말에 더 귀 기울여주자. 아이와 내 생각이 늘 같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자고요. 제가 실패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배움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성장시키기 전에 나부터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성장하고 싶다. 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이의 말을 보고 들으며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생각하고 나로부터 독립적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부모인 나를 성장시키고 아이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주면 어떨까요? 오늘은 엄마의 20년을 쓰신 오소희 작가님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름을 존중하는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운전대는 각자 잡고 엄마는 아이에게 풍부한 기본 연료만 제공해줍니다. 숙제해 보다 숙제 다 하면 아이스크림 먹으며 산책할까? 라고 말해요. 시험 점수가 50점이든 100점이든 똑같이 뽀뽀하고 포옹합니다. 밥을 먹을 때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요. 아이가 할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아이를 지적하는 시간 대신 말입니다. 방학이 되면 학원 공부보다 가족의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 돈을 써요. 인생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이와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